한글에 대한 지식을 더 얻고 싶어서 답사를 가게 되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훈민정음의 해례 부분을 포함한 문헌으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문자와 그 발음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한글을 학습하고 가르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리의 개수는 몇 개일까? 받침이 없는 경우를 따져서 조합해보면 약간 1000개이다. 알파벳 26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는 수백 개이지만 한글 24자로는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자가 만들어진 날짜를 기념하는 건 우리나라뿐. 혹시 문자를 기념하는 다른 나라도 있을까? 아니, 없을 듯. 근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영어나 일본어나. 내가 찾아볼게. 우선 영어의 기념일은 나오지 않고 기념일에 대한 영단어 위주로 나왔다. 지식백과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어도 일본어도 똑같았다. 한글을 검색해보았다. 그렇다. 앞에서도 말했듯 세계에서 그 나라의 문자를 기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한글날은 1926년 음력 9월 29일 가게날로 지정되었으나 1982년 한글날로 개칭되지만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다. 내가 찾아봤는데 나라의 언어를 기념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나 봐.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던 외국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셀링턴, 2번 호날두, 3번 호말버트, 4번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답은? 3번?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대왕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사 원가공 합반 개수는 무엇일까요? 24개라는가요? 맞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용하신 한글 세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세 개나요? 네. 예비응? 맞아요. 아래야 하나가 뭐가 있죠? 모르세요? 네, 뭐가 있죠? 단층이었습니다. 신도 언젠가 나를 되었습니다. 나랑 퀴즈쇼 훈민정음 편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중 세종대왕을 고르시오. 1번 정답입니다. 2번은 정조, 3번은 영조, 4번은 경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쉬운 OX 퀴즈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 창제일이다. OX X요. 정답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 창제일이 아니라 훈민정음 반포일입니다. 참고로 한글 창제일을 기념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쉬운 맞춤법 문제입니다. 다음 중 틀린 맞춤법을 정정하시오.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3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4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애매한데. 아닙니다. 4번 고쳐주십시오. 네. 고쳐주십시오. 궁시렁거리다. 정답은 아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국립한글 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박물관이 예쁘고 구성도 알차서 구경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국립한국 박물관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전시는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기획이에요. 이 전시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전시이니 다들 꼭 한번 구경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시관은 총 7개 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1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2관, 내 일을 착하게 여겨. 3관, 28자를 만드니. 4관, 쉽게 입적. 5관,
사람마다 6관, 날로 스매 7관. 편하게 할 따름이니라와 같은 훈민정을 해례본의 세종의 말로 관 이름을 구성한 것이 기발하고 독특하더라고요. 1관과 2관을 먼저 살펴보자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자를 사용해와서 이에 다른 불편함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3관에서는 한글 창제에 담긴 정신과 그 원리에 대한 기록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4관입니다. 4관에서는 한글을 쉽게 보급하고 익숙하게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넓게 자리 잡은 불교를 이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관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사용되기 시작한 한글을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 6관에서는 1894년 한글이 국문으로 인정된 후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점차 사용할 수 없게 된 우리의 글과 한글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선조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전시관입니다. 후에 마지막 7관에는 한글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 진행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그리고 현재가로 세로쓰기와 모아쓰기, 띄어쓰기에 관한 설명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저의 국립한글박물관 탐사기였고요. 끝까지 봐주신 당신 세계책은 멋쟁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이 궁금하지 삼촌이 없으니 잼민이가 알려주겠단 말이야.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의 주도로 창제되었단 말이야. 당시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한글은 당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한글의 구조는 매우 체계적이면서 동시에 유연하기도 한데 자음은 발음 기관의 형태를 반영했기 때문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사면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또 한글은 단순히 문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모든 교육과 소통의 기본이 되며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보면 볼수록 한글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호머 헐버트가 조선에서 한 위대한 일이 궁금하지? 삼촌이 없으니 잼민이가 알려주겠단 말이야. 호머 헐버트는 조선의 영어, 세계사, 세계지리를 가르치기 위해 왔단 말이야. 3년 후 호머 헐버트는 3인 필지를 작성하여 세계 각국의 지리, 사회, 기술 등을 한글로 적었고 한자를 우수하게 여기던 분위기를 개탄했단 말이야. 또 배제학당에서 주시경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후 산문출판사의 책임자가 된 헐버트는 주시경 선생과 함께 한글 연구를 이어갔단 말이야. 또 호머 헐버트는 논문에서 한글 띄어쓰기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한글로 작성된 독립신문에는 띄어쓰기가 적용됐단 말이야. 이후 호머 헐버트는 주시경 선생과 함께 국문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글 맞춤법을 체계화하고 고서들과 씨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전래동화를 각색하여 영어 동화책을 집필하였으며 구전 민요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 음계로 옮긴 아리랑의 제보자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 외에도 호머 헐버트는 일본인이 경천사지 10층 석탑 무단 반출한 사건을 비난하는 기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1918년 석탑 반환을 성공했단 말이야. 미국으로 강제 추방당했을 때도 1000번의 강연을 통해 독립을 호소했단 말이야. 어느 여름날, 오늘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유사호 씨. 갑자기 알 수 없는 문자가 오자 호기심에 눌러보는데 누구지? 스팸인가? 웬 링크가 있네. 의심스러운데 일단 눌러보자. 응? 여기가 어디지? 꿈속인가? 이보게 자네, 누구? 뒤쪽으로 와보게나. 나는 널 과거로 부른 시간의 요정이라네. 그래서야? 정신이 이상하신 분인가? 방금 날 정신이 이상하신 분인가 이라고 생각했나 보군. 아야 아프잖아. 뭐야 꿈이 아닌 건가? 당연하지. 여긴 시간의 중심이라네. 그게 무슨... 믿기지 않겠지 하지만 사실이라네. 내가 자네를 여기로 부른 이유도 사라진 국보를 찾아줬으면 해서 부른 거라네. 네, 국보가 사라지다뇨. 정확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만 어째서인지 시간축이 꼬이게 되어 국보가 과거 간송 전영필 선생이 국보를 매입하기 전으로 돌아갔다네. 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예끼 이놈, 그러면 너는 우리나라 국보를 못 찾았으면 좋겠느냐? 아야야, 근데 저는 왜 이곳으로 온 거죠? 그건 그냥 무작위로. 응? 과거 간송 전영필 선생이 국보를 매입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가? 네, 뭐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 자네가 국보를 다 찾아 원래 장소에 되돌려 놓으면 자네를 다시 원래 시간축으로 보내주겠네. 아주 좋소. 그래서 어떤 국보를 찾으면 되죠? 자네 혹시 훈민정음해례본이라고 아는가?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시간축에 꼬인 곳이 바로 그곳이라네. 네?
이 시간축에서는 간송이 훈민정음해본의 정보를 알려주는 이가 없다네. 원래 시간축이라면 간송에게 훈민정음해본의 정보를 알려주는 중개인이 있어야 하지만 시간축에 꼬이게 되어 중개인이 없으니 자네가 그 역할을 해줘야겠네. 네, 제가 중개인 역할을 하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자네는 그저 빠른 걸음으로 간송의 앞을 지나가면 될 걸세. 거기서 간송 선생이 말을 걸면 자네는 그저 경북 안동에 훈민정음해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 주인이 1,000원을 부르지 뭡니까? 그래서 돈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네. 대사가 너무 길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축이 더 꼬여버리게 되어서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럼 준비가 됐다면 눈을 감아주게. 다행히도 딱 알맞춰서 온 것 같군. 그럼 이제 무슨 일로 그리 바삐 가시오? 대사가 뭐였더라? 경북 안동에 훈민정음해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 주인이 1,000원을 부르지 뭡니까? 그래서 돈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나와 경북 안동으로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필입니다. 훈민정음을 소장하고 싶습니다. 이 유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00원이 있습니다. 책 가격이 1,000원인데 10,000원이라고요? 이 문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보물은 적어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민정음을 당신과 같은 분에게 맡기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 유물이 잘 보존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훈민정음해본의 정보를 알지 못하여 훈민정음을 매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 그럼 언젠가 인연이 다시 닿으면 만나기를. 이쪽으로 와주게.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또 다른 시간축이 고쳐졌어. 아무래도 시간축이 정상화돼서 자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 것 같군.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처음에는 국보가 뭐가 중요한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럽네. 앞으로는 우리 국보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문화유산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어요. 좋은 마음가짐이네. 현실로 돌아가고 싶다면 눈을 감게나. 다만 이곳에서의 기억은 잊힐 거라네. 3, 2, 1, 잘 가게나. 아우 머리야.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에 들었었나? 손에 이게 뭐지? Sun is shining bright. Pack your bags, let's go. Feel the summer light. Chasing dreams, you know. Waves are calling now. Sand beneath our feet. Find the way somehow.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창적인 문자, 한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과 집현전학자들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그리고 1446년 훈민정음으로 반포되었습니다. 한글은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의 입모양,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한글은 다양한 사례에서 효용성을 드러냅니다. 먼저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1934년에 등장한 한글 타자기는 문서 작업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처럼 독특하고 혁신적인 우리의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문화적 자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알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